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추위가 잠시 물러나고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특히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1도, 안동은 영하 4도, 청도는 영하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1도에서 16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더불어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9도 가까이 벌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대기의 건조함도 조금 해소될 전망입니다.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공대 안에는 혁신기업 애플이 코딩과 앱 디자인, 비즈니스 기술을 직접 교육하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곳인데요. 교육 성과를 알리는 발표회가 열렸는데 수료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앱 수십 개를 개발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생들이 개발한 앱 발표회가 포항공대에서 열렸습니다. 9달간 진행된 교육의 성과를 알리는 졸업작품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앱들이 여럿 개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발달장애 여성의 월경 주기 관리를 도와주는 앱 마이몸이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해 자활과 범죄 예방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됐습니다. 이 앱을 자기가 직접 쓰면서 뭔가 월경이나 본인 몸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이는 것도 하나의 효용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부드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앱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저는 귀가 들리지 않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텍스트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국내에 시판된 막걸리 300여 종의 맛 정보를 알려주고 추천까지 해주는 앱. 가슴 뛰는 나만의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포착하고 영상을 공유해주는 쇼폰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는 매년 200명을 선발해 애플이 직접 코딩 디자인을 교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료생 가운데 46명이 올해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스위프트 학생 공모전 우승자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Difficulties. I think it's been a really exciting project. I mean, we've partnered with a fantastic university that's made this journey very easy for us as well. I mean, having such a great partner that's ingrained in the local community here as well. 애플은 지역에서 교육생 선발을 확대하는 한편 포항 지역 고교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포항의 디지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치를 이 애플에서 발견을 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과 함께 성장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과 열정만 있다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곳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선관위가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경북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2억 6,800여만 원으로 지난 총선 때보다 5,200여만 원 늘었습니다.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으로 3억 7,200여만 원이며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은 3억 5,200여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 때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포항 냉천과 칠성천 유역에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홍수의 주요 원인은 하천 범람보다 내수 침수, 그러니까 취약한 배수 시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대송면 제네리는 집단 이주가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포항 냉천 주변에서는 주민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칠성천 유역은 한 마을이 잠겨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후 포항시는 한국수자원학회에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최근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우선 흰남노 당시 냉천 유역의 강우량은 300년 빈도에서 최대 1000년 빈도로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모의 분석 결과 홍수의 원인은 내수 침수, 즉 배수 시설이 작동을 멈춘 영향이 81.8%인 반면 하천 범람의 영향은 18.2%였습니다. 하천보다 지금 기존의 하수 관로가 강우에 이제 견딜 수 있는 빈도가 이제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수 침수가 1차적으로 일어나고 30년 빈도 강우에 대비해 설계한 하수 관고와 배수 펌프장이 용량 부족으로 작동을 멈추고 이어서 80년 빈도 강우로 설계한 하천이 범람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수 침수 대책으로 지하에 대심도 빗물 터널을 신설하고 하수 관고와 배수 펌프장 등을 확충하는 한편 저류조와 항사댐 건설 등을 통한 담수 능력 확대가 제시됐습니다. 또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등의 200년 빈도 이상의 강우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칠성천 유역은 현재 경상북도가 진행 중인 복구 사업만으로는 피해가 반복될 수 있어 하천폭을 5에서 10m 넓혀야 하고 인접한 제네리 마을은 집단 이주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네리 주민들은 집단 이주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포항시의 조속한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은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집단 이주를 서둘러 주셔야 될 거고요. 포항시는 집단 이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안전진단 연구 용역이 내년 8월쯤 마무리되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울릉지역구 남진복 경북도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북 재난대응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1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나 재난 현장의 재반 정보를 소방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로 관련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남진복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반등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구 경북은 전국 상황보다도 전망이 더 좋지 않아서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서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GDP 성장률이 2.1%로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4% 전망에서 수정치가 나온 석 달마다 매번 0.1%포인트씩 낮추더니 2.1%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 1.9%,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면 2.3%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기업 전망은 더 좋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은 줄고 부채가 늘어나는 등 지역의 상당수 경제 지표가 하향세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대구 지역 본부의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지난 5월 최고점을 찍은 뒤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수출 기업은 조금 나았지만 내수 기업이 큰 기업들은 생산이 반토막 난 곳도 많습니다. 주야로 풀로 돌릴 것 같으면은 야간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야간도 일주일이 아니고 뭐 한 3일 정도 일한다든지 그리 가동률 자체가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특히 대구는 주택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늘면서 소비가 더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10만 세대가 분양 중에 있고 입주 중에 있고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이런 세대들이
최고의 악재죠. 수도권이 부동산 경기 좋아진다는 것과 전혀 반대의 산을 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는 같은 트랙을 간다 하더라도 훨씬 늦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공급 과다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여기에 발목 잡힌 가게들이 늘고 있는 상황. 지역의 상황을 타개할 호재를 막거나 당국의 맞춤형 대책이 없으면 내년 대구 경북은 다른 지역보다 어려운 시기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어제부터 닷새간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합니다. 경상북도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4.35% 증가한 12조 6,078억 원, 경북교육청은 7.9% 감소한 5조 4,541억 원입니다. 도의회는 경상북도 예산은 경제 활성화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지역균형 발전에 집중하고 교육 분야는 돌봄 확대와 디지털 교육 혁신 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대구 경북 5대 인권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공권력 간 충돌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던 퀴어 문화축제 행정대 집행이 불명예스럽게 1위에 뽑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홍 시장 관련인데요. 국가 권력과 지방정부가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면 등장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세계 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49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 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가 인권 뉴스를 조사했습니다. 시도민과 인권활동가 456명에게 물은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퀴어 문화축제 행정 대집행이 올해 가장 기억해야 할 인권 뉴스 1위로 뽑혔습니다. 지난 6월 대구시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열리는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축제를 막으려다 경찰 및 참가자들과 충돌했습니다. 공권력끼리의 초유의 충돌로 주목을 받았는데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침해한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7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홍 시장의 대구 문화방송 취재 거부와 고소 고발 사건이 언론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2위로 선정됐습니다. 생태계 교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부의 8연습지 탐방로 건설 강행이 3위로 뽑혔습니다. 국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진하는 책무를 지녔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 침해 가해자로 전락됐다는 게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서 비롯된 이슬람 사원 반대 주민들의 돼지머리 시위와 수육 집회,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7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접수됐다는 뉴스가 대구 경북 5대 인권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대구 경북 인권주간 조직위는 이 밖에도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 후퇴가 심각하고 이주 노동자, 여성, 장애인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시가 울퉁불퉁한 도로를 통과하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펌프트랙을 오는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천북면에 조성된 펌프트랙은 전문가와 일반인, 어린이 코스로 나눠져 있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무료로 운영됩니다. 경주시는 시범 운영 기간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해 내년 3월 펌프트랙을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문화유산 연구 분야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1973년부터 발간한 연구 보고서 1,400여 종에 수록된 67만 5천여 건의 기록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찾아줌 시스템을 통해 문화유산 지식 이음 홈페이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과 관련된 연구 기록물을 손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주시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은 협약을 맺고 경주페이 모바일 앱 기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주페이 모바일 앱을 통해 취약계층 기부 사례자를 선정한 후 충전금으로 최소 1,000원 이상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설정한 목표 모금액이 달성되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해 기부 사례자에게 경주페이로 전달되고 기부한 시민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해경 구룡포 파출소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48척과 파출소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됐습니다. 구룡포 파출소는 단속 및 구조 실적과 업무 평가, 구조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포항해양경찰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파출소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모두 146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경주시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85일 만에 달성한 것입니다. 경주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로부터 최종 성명부를 받아 국회와 외교부 등에 전달하고 개최도시 공모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은 바람결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0.1도, 안동은 영하 4도, 청도는 영하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는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1도에서 1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더불어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9도 가까이 벌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그 밖의 경북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대구와 경북 내륙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대기의 건조함도 조금 해소될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1도고요. 김천은 영하 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13도, 김천은 11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오늘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가리키고 있는 곳 많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영하 4도, 청송은 영하 6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11도, 청송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14도 전망됩니다.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당분간 낮에는 겨울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